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손해사 형사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 부모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자녀가 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로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싸움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다 보면 손찌검도 하게 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보험으로 잘 담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해준다면 서로 부모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학생들끼리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도 애들이 맞고 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오는 게 그나마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가해자 부모님들 처리한 방법 가르쳐는 드릴 텐데 영상 넘기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으로부터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거 다 아는 나이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엄연히 범죄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부모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봤는지 한 번 더 다시 환기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응 방법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아이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녀의 생기부에 이러한 학교 폭력의 내용이 담길까 걱정들 하실 텐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나이 30이 넘어도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웬만해선 형사사건으로 만들지 말고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절대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무조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말해줍니다. 학교폭력은 사고사실 덮어두고 어정쩡하게 넘어갔다가는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성인들과의 다툼과 달리 사건을 덮어두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그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해자 부모님들은 이 영상 보시고 진심으로 사과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가해의 부모님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학교로 오라고 안내를 받으셨거나 또는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아직까지 학교 폭력이 이루어진 직후인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많이 다쳐서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가 학교나 경찰서로 제출된 경우 서로 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싹싹 빌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진단서가 제출돼서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화해 정도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에 올라가더라도 어디 인터넷 자료 뒤져서 생기부에 어떻게 해서든 자료 안 남기려고 질질 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애 인생 더 조지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한 처벌을 받았을 때는 반성하고 자숙하면서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당한 처벌을 받되 반성하고 갱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괴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입 준비일 경우에는 당의 내용이 생기부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생기부 적용 안 되는 재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 촉법소년과 관련된 형사 내용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금지된 나라로
부모까지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아예 형사법상 처벌조차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평생 빨간 줄이 끌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형사와 민사는 적용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형사는 형법 제9조에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사는 이렇게 형사와 같이 정확하게 연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하냐? 책임 능력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잠시 법 이야기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로 책임을 규정하는 구문은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은 형사 미성년자와 달리 정확하게 연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기준으로 대략 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미성년자 중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 내용은 민법 755조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대표적인 이 법정 감독 의무자가 부모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임을 부모가 대신해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 책임이 보험으로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를 담보해줄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상당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누군가를 폭행하는 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 보험이 담보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이라 함은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연성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험이 담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폭행이라 하면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그 고의성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의사고라고 해서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녀의 고의 행위로 부모는 과실 책임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녀의 고의 책임으로 부모가 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부모의 고의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한편 그러면 자녀가 13세 이상의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자녀 본인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녀 본인이 상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관리 감독상의 부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가해 행위와 부모의 관리 감독상 책임이 서로 인과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 부모의 감독 의무 해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소결론을 내리자면 보험회사는 자녀의 책임 능력과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 부모가 하여야 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가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측 부모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단서가 학교나 경찰서에 제출되어 학폭위로 회부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에는 선처를 바라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험 접수를 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먼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상대 측에게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받아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상대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응대해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만약 이러한 진단서 제출이 문제될 것 같아 상대 측에서 진단서를 끊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 그 진단서를 받으셔서 보험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고의 특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적은데 그보다 실제 손해액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 부모는 직장을 휴직하고
간병을 해야 하거나 피해 학생의 학교로의 복귀를 도모하여야만 하죠. 그런데 이런 피해 학생 부모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은 소송을 하더라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를 조금 인정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리고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 학생 신분으로 따로 별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껏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위자료와 치료비 뿐입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민사상 배상액을 모두 주었다고 거기서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합의금을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촉법 소년으로 형사 합의금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다 응대해 줄 테니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법으로 맞네 아니네 다투는 것보다 학교폭력에서도 중요한 게 부모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애들도 싸우고 부모도 싸우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자녀분들은 원만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 부모는 피해자 측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액 외에도 별도의 합의금을 따로 더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그에 응당한 보상을,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이용해서 손실을 보전하고 현실적인 배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학교 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를 평생을 가슴에 안고 트라우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분쟁을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상투부였습니다. 저희 보상투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나 교통사고에 대한 제보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보상투부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